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페이지 478페이지예요. 자,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등록 면허세 의 보시면 마지막 거 보시면 도구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하는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님들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뭐라고 하고요?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 자,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특광역시는 어떻게 돼요? 특광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 있다면, 도에서 부과한 세금은 도세와,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취득세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한 세금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뭐만큼은 등록 면허세만큼은 특별시에서 부과할 때는 뭐가 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구세란 말이에요.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된다라는 거. 네? 입에서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인데 등록 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구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에서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 특징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무슨 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면 등록 면허세만큼은 철저하게 형식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형식주의. 그래서 거기 페이지 47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형식주의 과세다. 그 별표 쳐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혹시 과세 요건이라고 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부과와 징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뭐죠? 오, 좋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자, 열거된 자산의 종류 뭐가 있어요? 열거된 자산 종류 부동산, 그렇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있죠? 이렇게. 자,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 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었죠. 자, 따라서 여기서 뭐 제외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지? 주식, 용익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나 특허권, 영업권. 특히 주식이나 용익물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나중에 배우게 될 양도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지만 취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 대표적인 물건이었다라는 거. 자,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 취득이란 뭐예요? 실질 취득은 왜 실질 취득이라고 했지? 왜 간주 취득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취득, 즉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던 취득을 실질 취득이라 한다면 간주 취득은 권리 변동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권리 변동이 한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세법에서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다시 상속이냐 증여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있어요.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권리 변동이 생기면 그 권리 변동이 어딘가 표시가 되는데 그 권리 변동이 표시되는 문서를 우리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중에서 갑구나 을구가 변하면 그건 권리 변동이에요. 맞죠? 하지만 표제부가 변하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니라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 등본의 지목이 바뀌어. 건물 등기부 등본의 뭐가 바뀌어? 표제부 구조가 바뀌어. 차량의 종류가 바뀌어. 이거 자체는 권리 변동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뭐가 증가한다면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 가치의 증가분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구조 그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그로 인한 무엇의 증가? 가치의 증가분을 우리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때 배웠던 가장 중요했던 거 뭐 배워라? 세율 다시 한번 공부를 하자는 거죠. 자, 외워봐요.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간주취득 2%.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개혁하실 거 뭐냐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거래예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뭘로 보겠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몇 프로다? 3.5%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되었다면 아들이 돈 주고 산 게 분명해. 아셨죠? 돈을 입증했다면 무슨 취득으로 보겠다?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건 몇 프로? 4%죠. 이렇게. 두 번째, 만약에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증여를 받는 거죠. 부담부 증여. 이때 중요한 건 부담부 증여할 때 취득자 입장에서 취득가에게는 뭐를 포함한다?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에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을 하죠. 그래서 시가 5억짜리 채무 3억을 부채 3억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을 때 이때 세율은 그럼 어떻게 된다? 세율은 순수 증여분은 3.5%지만 뭐가 인수되는 것은 채무 인수액을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야, 너 이거 5억짜리 가져. 이거 5억짜리 갔는데 아무 반대급부가 없다면 다 증여겠지만 내 채무가 줄어든다면 내가 주는 조건으로 내 부채가 감소가 된다면 이 부채 감소도 뭘로 보겠다? 유상 거래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자, 쓰진 않을게요. 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후 재협의 분할이 되었을 때 당초부도 증가된 자가 있다면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보겠다? 증여 취득으로 보겠다. 증여 취득으로 보겠다.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 이것은 결국 뭐 내라? 취득세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는 중요한 게 세율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었다. 맞죠? 이렇게. 어째 저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에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개정 전에는요,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기하고 그 외의 등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다? 개정 후에는 취득세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합쳐서 얘를 뭐라고 부르고? 취득세라고 부르고, 그 외의 등기와 면허에 대해서는 이걸 뭘로 바뀐 거예요? 등록 면허세로 바뀐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권리 변동할 때 배우죠. 자,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과 설정적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개정 전에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전세권 설정 등 이건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원시 취득에 대한 등기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설정 등기죠. 아셨죠? 결국은 갑구, 을구가 되는 건데, 예?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였느냐? 자, 형식적으로 봤을 때 취득세 내고 보존 등기할 때 등록세 내고,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내고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내는, 이거 누가 봐도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중과세 때문에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 그냥 취득세로 내는 거고, 한꺼번에. 아셨죠? 여긴 뭐 내는 거고? 등록 면허세 내는 거다.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그렇다면, 자, 주의. 그래서 등록 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등기 등록인데 무슨 주의나? 형식주의예요. 아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기 등록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무효사 또는 취소의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한 번 등기 등록이 되면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등기 등록의 원인이 적법했느냐 또는 미법했느냐 또는 불법 사유가 있었느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가 되었을 때는, 접수가 되었을 때는 그 원인이 무효라 할지라도 기나번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등록세는 철저하게 형식주의야. 모든 세금은 다 실질과세 원칙인데 등록면허세만큼은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모든 등기 등록은 과세를 하는데 단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 내지 않잖아요. 뭐 낸다? 취득세 내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아셨죠? 그래서 원칙은 제외한다는 건 뭐 내라? 취득세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라 할지라도 이건 취득세 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내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포함하래.
취득에 관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래 취득세 내야 되는 거 끝나면 돼요.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함하라고 하는 것은 뭐 내라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게 뭐가 있을까? 거기 페이지 479페이지 등록의 의 있습니다. 참고 찾으셨어요? 자, 보시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뭐하되? 제외하되. 제외하되라고 하는 것은 뭐 내라는 거예요? 취득세 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포함한다는 거 뭐 내라는 거예요? 별도로 등록 면허세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수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광업권, 어업권, 자, 좀 빠졌지만 양식 어업권이, 광업권, 어업권, 양식 어업권. 여러분들 얘 취득세 내왔네요? 취득세 내왔네요? 아야, 방금 했잖아.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 어업권 했잖아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요. 내는데 여러분들 광업권, 어업권 등의 취득은 취득세를 2%만 냅니다. 2%만 내. 왜냐면 얘는 등록면허세를 따로 한 4만원 정도 내야 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 어업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냈는데 그때 취득세는 2%만 내. 그리고 광업권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는 건당 4만원 정도씩을 따로 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 비슷한 게 있어. 두 번째, 외국 수입 물건의 연부 취득. 여러분들, 자, 다시 기억나세요?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시설 대여 업자와 시설 대여 이용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누가 내라? 시설 대여 업자. 그 시설 대업자가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일 때 누가 져라? 수입 업자가 져내겠지. 이때 수입업자도 취득세 내요. 몇 프로 내겠어요? 2% 내겠지. 왜? 수입업자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아닐 테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취득세 너 내. 너가 산 걸로 봐서 네가 내야 돼. 2%인데 2%만 내. 왜 2%만 내겠어요? 등록면세를 별도로 내야 된다. 이거 등록면세 누가 내겠습니까? 이용자가 내겠지. 등록하는 자가 내겠지. 시설 대업자가 취득은 하지만 시설 대업자 이름으로 등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대업자는 수입업자는 몇 프로만 내면 되고 2%만 내면 되고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시설 대여 이용자가 등록할 테니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라 이러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뭐예요? 아이고. 제척 기간이 끝난 거죠? 여러분들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그걸 우리는 부과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영원히 존속할 수는 없죠. 일정 기간 내만 존속해야 돼. 그걸 우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척 기간이 끝나면 뭐 한다?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제척 기간이 끝났으니까 뭐는 안 내도 되겠어요? 취득세는 안 내도 되겠죠. 근데 뭐는 내야 돼? 등록면허세는 내야 돼. 근데 이때 등록면허세 몇 프로 낼까요? 등록면허세 몇 프로 낼까? 응? 등록면허세 몇 프로 낼까?
취득세에서 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걸로 내면 되겠지. 저취득세 세율이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면허세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취득세는 안 내도 되니까 등기할 때 뭐만 내면 되겠어? 2% 뺀 등록면허세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면세점 이하 물건의 취득. 면세점이 얼마였어요?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물건은 취득세 안 내도 돼요. 하지만 그 물건을 등기나 등록할 때는 뭐 별도로 내라? 등록면세를 별도로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를 내는데 등록면세를 따로 내야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취득세는 안 내도 되지만 등록면세를 별도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아셨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진짜 어렵죠. 등록면허세는 정말 쉬운데, 자, 요게 조금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뭐 한다? 취득세를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내면 돼요. 등록면허세 내는 거 아니에요. 다만 취득에 관한 등기일 때도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광업권, 어업권 등의 취득 또는 수입시설 대여물건의 연부취득,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척기간이 끝난 물건의 취득, 다섯 번째, 네 번째 면세점 이하의 취득 물건은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내라라는 것이.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 개시가 됐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보통 몇 개월이네? 6개월이네. 이때 취득세를 신고하고 뭐 해야 됩니까?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원칙은 7년이거든요. 무신고시 제척기간이 원래 7년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다만 상속이나 증여취득 무신고는 이게 10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취득,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의 제척기간은 무신고일 때는 몇 년이다? 10년. 원래는 7년이야. 원래는. 다른 세목들은 다 7년인데 상속 증여로 원인으로 인한 취득 무신고만큼은 10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척기간이 10년이 돼서 이게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 하고자 했을 때 등기를 하고자 했을 때 이때는 몇 프로 내야 됩니까? 2.8%가 아니라 2% 뺀 걸로 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을 안 받았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상속은 포괄적 승계잖아요. 그죠? 포괄 승계고 자동 승계된다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상속이 개시가 된 거고, 본인이 상속을 안 받았다고 한 것은 등기를 아직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이 등기가 10년 내에 이루어지는 등기냐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냐에 따라서 만약 10년 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면 이때는 취득세를 온팡 다 내야 되겠죠. 아셨죠?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10년이 지나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안 내도 되고 등록면허세만 내면 되니까. 그죠? 상당히 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상속이 됐는데 아직 취득세도 안 내고 등기도 안 했어 라고 한다면 몇 년 버텨야 돼? 네, 10년 좀 버텨야 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게 과세 대상이었어요. 되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주제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누가 제외된다? 사실상 취득자가 제외되는 거죠. 사실상의 취득자란 뭐에 관계없이,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누가 진다? 사실상 취득자가 절하라는 거. 네?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방금 봤잖아요.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 하지 않았어도, 등기하지 않았어도 누가 내야 된다? 상속인 각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때 상속인 간에는 무슨 납세이 있다? 연대납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져야 돼요. 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져야 됩니다.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를 진다? 조합원이 져야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때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이 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 세율이 2.8%. 왜냐면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했어.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이게 조합원용이라면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니까 몇 프로다? 2.8%. 그러면 비조합원용은 조합이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보존 등기한 걸 이전 받아가니까 일반 분양자는 몇 프로 된다? 원래는 4%인데 그게 주택의 유상 취득일 때만큼은 4%를 적용하지 않고 이제는 원래는 1%에서 3%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3주택일 때는 8%, 12%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 세 번째. 쓰지 않을게요.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일 때는 시설 대여 업자가 지고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물 때는 수입업자가 져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특히 중요했던 거. 조경 공사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경 공사 비용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냐 그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조경 공사 비용은 누가 지고? 건축주, 건물주가 제외되죠. 이때 건축주는 세율 몇 프로를 지급한다? 2.8%.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하지만 건물의 신축이 아닌 그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지대 몇 프로? 2%. 무슨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다고요. 응? 이렇게. 자, 간주 취득일 때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때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져야 돼요. 아셨죠? 자, 건축물의 개수인데 주의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면 누가 납세진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건물주가 져야 돼요. 이때 건물주하고 임차인은 연대 납세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억하셔야겠다.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였었어요.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인데 그 페이지 479페이지예요. 자, 479페이지 보시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는 자가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자, 해서 여러분들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이고요. 등기 의무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럼 누가 등기 권리자지? 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말할까? 세 주는 사람? 새로운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권리자라고 하면 등기 등록을 했을 때 이익이나 권리 증대가 되는 자를 말해요. 이익 또는 권리가 증대되는 자예요.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전세권자예요?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죠. 늘 전세권자는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세입자예요. 임차인이라고요. 아셨죠?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누가 되죠? 저당권자죠. 저당권 설정자예요. 여러분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럼 이때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예? 은행이잖아요. 채권자겠지. 아셨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문화는 누가 내야 되느냐 물어보면 등기 등록을 했을 때 권리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내면 되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금액은 다른 채권에 뭐 할 수 있어요? 우선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전세금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보다 더 우선해서 채권의 우선 변제를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록면허세를 누가 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등기 등록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내면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반대로 전세권 말소를 하게 되면 반대가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고, 여기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고,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를 했을 때 이익이나 권리의 증대가 되는 자가 지면 돼. 전세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저당권자, 지상권 지상권자,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세금을 내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웃긴 게 있다. 뭐가 웃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조세하고 수도 요금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조세는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더라도 나는 세금의 납세 의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도 요금은 내가 요금을 안 내면,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전하고 단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세는 국가의 서비스와 내가 내는 세금은 서로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권리 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특징이냐면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원래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아니어야 돼. 근데 등록면허세만큼은 내가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하면 권리나 이익의 증대가 나한테 따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만큼은 무슨적 성격이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등록면허세는 분명히 조세인데 다른 조세와 달리 어떤 성격이 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다. 등기 의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때 중요한 게 이때 전세권자는 자, 실질은 아버지의 돈이에요. 아버지의 돈인데 형식은 아들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누가 내야 돼요?
등록물세는 전세권자는 실질과 형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납세문은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아들이 지는 거예요? 아들이 지는 거예요. 등록물세는 철저하게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옛날 강동구예요. 강동구 그 길동 쪽인데 거기 이제 중개사한테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중개사한테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중개사 사무실이 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전세계약서 있잖아요. 전세계약서가 이제 털렸는데 전세계약서가 뭐 30대 그때 전세금이 막 6억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한참 오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털리다 보니까는 그 자금 출처가 보통은 취득 거래에서만 자금 출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전세 자금 등에 대해서도 출처 조사가 들어와서 징에서 엄청 때려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일제 조사가 되는 거나 그럴 때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출처 조사 이런 것이 세무 조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어찌됐건 아셨죠? 그럼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됐다시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 그 등기 권리자는 누구로 족해?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지 실질적인 권리자일 필요는 없다. 아셨죠? 딱 여기까지.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만 얘기해 볼까? 자,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등기 등록이에요. 그런데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제외되겠지.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니까. 하지만 취득에 관한 등기라 할지라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4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첫 번째, 광업권, 어권, 양식 어권의 취득. 두 번째, 외국 수입 시설 대여 물건의 연부 취득. 또는 세 번째, 제척기간이 끝난 물건의 취득. 네 번째, 면세점 이하의 물건의 취득은 뭐는 취득세를 별도로 내거나 취득세를 안 내도 되지만 별도로 뭐 내라?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내라. 아셨죠? 이렇게. 그렇다면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고, 여기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누굴 말한다?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고, 이 등기 권리자는 실질적인 권리자야 된다? 외관상의 권리자만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 취득세는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간주 취득일 때는 무슨 가액으로 해라? 증가한가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취득 당시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무슨 가액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응? 다만 예외적으로 무슨 가액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특례적으로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고 했었죠. 대표로 뭐가 있었다? 국수, 공판장. 국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나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취득. 무슨 장부?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 국수, 공판장.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으면 이때는 시가 표준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객관적 취득이라고 했었고 너무나 중요했었다. 응? 다시 한번 객관적 취득 종류가 뭐가 있어요? 국수, 공판장. 응? 국수, 공판장.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게 되면 세율하면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는 거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이 취득가액이 정해졌으면 이게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다시 상속이냐 증여냐로 구분되어서 취득세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외워요. 유상취득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표예요. 자, 거기 써볼게요.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건수가 과표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페이지 47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등기하려면 어디 가야 되죠?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를 가면 빠꾸예요, 빠꾸. 등기를 하려면요, 등기소를 가기 전에 시군구를 경유해야 돼요. 시군구를 경유해서 거기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한 다음에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소를 가야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등록 면허세를 내려고 신고하려고 시군구에 갔더니 등록 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3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예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등록 면허세를 계산해야 돼. 또는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가 있어요. 또는 건수에 따른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지나면 쉬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등기가 어떤 등기야? 어떤 등기를 할 거야? 무슨 등기를 할 거야? 라고 물어봐서 그 등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채권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건수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냐면 소가지야, 소가지. 소가지를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소가지. 소가 뭐겠어요? 소유권 등기.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이 4가지 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야 돼. 아셨죠? 소가지.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소가지가 있어요. 자,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저당권 당연히 무슨 금액으로 해야 돼요? 채권 금액.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 가처분도 무슨 금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수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을까? 건수에 따른 등기는 하지 말고 합치말구예요.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응? 합지 말고. 이거 여러분들 뭐 변할 때 하는 거예요? 표제부 변할 때. 아셨죠? 지목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응? 이렇게.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종류가 뭐가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은 무슨 가액으로 해라? 부동산 가액으로 해요. 자, 채권 금액에 따라서 등기되는 게 있어.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아셨죠? 건수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합, 지, 말, 구.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등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배우셨어요? 지역권은 크게 요역지와 승역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등기 뭐가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에 따른 등기는 합, 지, 말, 구.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다. 아셨죠? 이렇게. 자,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얼마야?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원칙은 무슨 가액으로 하고 신고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표에 미달되면 시가표를 하고 아까 국수공판장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사실상 가액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가액으로 하라. 요거 했었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내용이 페이지 479페이지 있었던 것이고요. 자, 넘어와서요. 동그라미 2번에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이 있을 수 있죠? 자,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 어떤 등기 있어야 돼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을 일단 무슨 금액으로 해라? 채권 금액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좀 더 설명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인데, 거기 보시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뭘로 해라? 채권 금액으로 하면 돼요. 하지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그때 뭘로 해라? 다만 채권 금액 과세율 정하는 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 그럼 이게 뭐야? 아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자,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등기법을 아직 안 배웠어서 모를 텐데, 등기법을 이제 배울 때, 저당권을 배울 건데요. 강론. 저당권 등기를 배울 텐데, 저당권 등기를 배울 때, 그 신청서상에 반드시 필요적 기대사항이 있거든요. 뭐, 성명이라든지 이자율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채권 금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 보면 채권 금액이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당권일 때는 반드시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것을 일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이 아니라 정해진이에요. 정해진. 하나로 정해진 금액이 있느냐, 채권 금액이. 저당권일 때는 반드시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일 때 무조건 채권 금액이 돼야 됩니다. 근저당 빼고. 아셨죠? 이렇게.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일 때는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갑이요, 을한테 쌀, 백미 100가마를 줘야 돼요. 추석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백미 100가마는 결국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채무고,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백미 100감을 줘야 된다고. 근데 이행을 안 해. 그러니까는
갑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등에 이 을이 뭐 하겠어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겠죠. 이때 가압류 등을 하고자 했을 때 정해진 채권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정해진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고. 그렇다면 그때는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란 부동산의 가액이에요, 백미 백가마의 가액이에요? 백미 백가마의 가액이다라는 거. 그럼 백미 백가마의 가액이 얼마야? 라고 묻는다면 이건 채권 최고액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을 한번 배우고 나면 그때 더 다시게 쉽게 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채권 금액을 하면 되고 저당권은 무조건 채권 금액이어야 돼요. 하지만 저당권이 아닌 경매신용 가압류 가처분 때는 정해진 채권 금액이 없을 수 있어.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다행이고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때 뭘로 해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입을 해라. 백미 백감의 가입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건수에 따른 등기인데 건수에 따른 등기,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가 있다. 물론 이 외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하면 되겠죠.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면 돼요. 이때 월 임대차 금액에는 보증금 등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월 임대차 금액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세에 따른 등기가 있을 수 있죠. 자,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종류 뭐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특히 지역권은 그 중에서 어떤 등기? 요역지 가액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 뭐가 있어요?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이때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금액으로 하고? 채권 금액으로 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 금액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 아셨죠?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건수를 과표하는 거 뭐가 있어요? 합, 지, 말, 구. 자, 그러면 여기서 건수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뭘까? 지목 변경인데, 여러분들 5필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몇 건? 응? 5필지의 지목을 변경하려고 해. 몇 건이야 이거? 5건이지. 아셨죠? 자, 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해요. 몇 건? 1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해요. 몇 건? 한 건일 수도 있고 2건일 수도 있지. 공동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는 한 건일 거야. 집합건물 등기니까. 아셨죠? 근데 단독주택에 대한 저당권 말소 등기라고 한다면 건물도 지어야 되지만 토지도 지어야 되니까 2건이 되는 거겠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1필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한 건이에요? 2건이에요? 2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수란 단순한 물건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청 대상이 되는 각각의 건수를 말하는 거다. 1필의 토지, 하나의 토지지만 지목 변경도 하고 저당권 말소도 해야 된다면 이건 각각의 한 건으로서 몇 건이 되는 거다? 2건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과표가 정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세율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 48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기억번 있죠? 찾으셨어요? 가등기라고 해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저희가 외울 때는 소가지라고 했잖아요.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이때는 부동산 가액이라고 했었죠. 근데 왜 책에서는 채권 금액이라고 돼 있을까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아직 안 배우셨을 텐데 담보 가등기는 뭐랑 똑같냐면 저당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이라고 돼 있는 거 밑에다 한 마디 써주세요. 담보 가등기라고 써주세요. 아직 가등기 안 배웠죠? 예. 근데 가등기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등기 왜 하죠? 예?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등기의 원래 명칭이 이런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 보존 효력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라고. 아셨죠? 그럼 담보 가등기는 뭐다? 담보 가등기는 뭐랑 똑같은 거다? 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가등기 나왔어. 밑도 끝도 없이 가등기 나왔으면 부동산 가격에 대해 채권 금액이어야 돼요. 예? 뭘로 해야 되지?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는 등기부에도 담보 가등기라고 표시가 돼요. 그냥 가등기라고 표시 안 되고 담보 가등기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라고 표시되지 않는 이상 가등기는 무슨 가액으로 하면 된다?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되는 거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자, 좀 이따 하고. 자,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건수가 얼마다? 건당 6,000원인 거예요. 건당 얼마라고요? 6,000원.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등기. 소유권 외의 등기는 1000분의 2, 0.2%예요. 자, 소유권은 이전 등기냐, 보존 등기냐. 즉, 이전은 무슨 취득? 이전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잖아요. 이 이전 등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다시 상속이냐, 증여냐로 나눠지겠지. 여러분들, 얘는 이미 과세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왜 또 내야 되지? 왜 또 내야 돼? 예? 왜 내야 되지? 아까 얘네들은 취득세는 안 내도 뭐는 내라? 등록면세는 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유상취득 2%. 상속일 때는 0.8%. 얘는 1.5%. 얘는 0.8%. 농지 관계없이 아셨죠? 등록면세는 그냥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 갑구예요. 등기부등본의 갑구라고. 등기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상속이냐 증여냐 보존 등이냐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이거 뭐예요? 보통 울구에 울구. 울구가 변하면 무조건 몇 프로? 0.2%. 아셨죠? 얘 뭐예요? 얘 말소 등기나 또는 표제부. 표제부가 변하거나 말소 등기일 때는 건당 6,000원. 을구가 변하면 0.2%. 갑구가 변하면 원인에 따라서 세율 달라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되게 쉬워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채권 금액에 따른 등기, 건수에 따른 등기.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 뭐 있어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당권, 지역권. 특히 지역권 어디 가해? 요역지 가해. 채권 금액 과표라는 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건수를 과표라는 거. 합지 말고. 과표가 정해졌으면 부동산 가액인지 채권 금액인지 건수인지 정해졌으면 세율은 건수에 정리되는 건 건당 6,000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이 아닌 등기. 소유권이 아닌 무조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뭐 전세권, 전환권 등은 무조건 몇 프로? 0.2%. 아셨죠? 1000분의 2. 소유권은 승계, 원시, 유상, 무상, 상속 증에 따라서 유상 등기 2%, 상속일 때는 0.8%, 증여일 때는 1.5, 보존 등기 0.8. 아셨죠? 이렇게 정해지면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죠. 가등기는 무슨 가액을 한다? 부동산 가액을 하고,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세율은 1000분의 2. 소유권이 아닌 이상 무조건 1000분의 2.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인지 채권 금액인지만 정하면 소유권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세율은 1000분의 2. 아셨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연 설명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